2025년 대한광통신 반기 보고서를 딱 열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해외 매출은 쑥쑥 크고 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서로 다른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고요. 대한광통신이 이 위기를 정말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대한광통신이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져보고요. 그들이 가진 핵심 무기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재 성적표를 숫자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이 위기 속 희망이 되고 있는 해외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마지막엔 이 모든 조각을 맞춰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대한광통신,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무려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광섬유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 같은 기업입니다. 회사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중요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1974년에 시작해서 꾸준히 커오다가 2015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대한전선에서 독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해에 미국 법인을 세웠다는 건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노렸다는 거죠. 그 노력 덕분에 2019년엔 7천만 불 수출의 탑도 받았고요. 최근엔 스페인 법인 설립에 220억 원 유상 증자까지 정말 끊임없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고 다른 회사들이랑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이 포인트를 알아야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딱 보면요. 두 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이 회사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 통신망에 들어가는 통신 사업이 53%, 그리고 전력선의 통신 기능까지 합친 특수 케이블, 그러니까 OPGW 같은 걸 만드는 전력 사업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은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광통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겁니다. 광케이블의 핵심 재료인 광섬유 모재부터 시작해서 최종 제품인 광케이블까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라는 점이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원가도 낮출 수 있고 유통 과정도 간단해지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나갈 수 있으니 그야말로 치트키를 하나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재무 성적표를 까볼 시간입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이 숫자들을 통해서 대한광통신의 건강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죠. 먼저 매출액부터 볼까요? 2025년 상반기 대한광통신은 약 6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97억 원의 영업손실. 쉽게 말해서 물건 팔아서 번 돈보다 인건비나 마케팅비처럼 사업하는 데 쓴 돈이 97억 원이나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영업손실과 당기순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정말 시급한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어떨까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순수한 내돈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부채 비율이 무려 286%입니다. 보통 200%만 넘어가도 위험 신호라고 보는데 지금 대한광통신은 자기 돈보다 빚이 거의 3배나 많은 상황인 거죠. 재무구조 개선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어두운 얘기였죠. 하지만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적자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해외 시장입니다. 성장의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이번 보고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이 389억 원으로 내수 매출 281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내 시장이 어려우니까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정면으로 뚫어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역전됐다는 걸 넘어서 회사의 성장 엔진 자체가 국내에서 해외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긍정적인 신호와 위험 신호들을 모두 모아서 대한광통신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미래는 어떨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핵심만 딱 네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계속되는 영업 적자, 수익성 개선, 이거 정말 시급한 숙제고요. 둘째,
286%나 되는 높은 부채 비율, 재무 안정성이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셋째, 수출이 내수를 넘어서면서 해외 매출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죠. 국내 유일의 일관 생산체제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대한광통신 앞에는 명확한 숙제와 기회가 동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계속되는 적자와 높은 부채 비율이라는 이 위기를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과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기회를 발판 삼아서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대한광통신이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하고 재무 구조를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대한광통신에 대한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